원어민 배우잖아. 이성 친구 없어요? 해외에 나가 살지 않아요? 하지만 영어 웬만큼 해서 수준급으로 해서 취업이나 승진에 도움되고 싶고 또 영어로 말하고 싶어요. 자,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성인에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뭘까요? 네, 맞아요. 마음속에 떠오른 날것의 한국어를요, 영어로 바꾸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영어 학습자라면요,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한 이 1단계 인텐시브 리딩과 기초 한영 영작을 통해서 영어 눈뭉치가 어느 정도 생긴 사람은 이 정도의 수준의 문장 있잖아요. 영어 직역 문장.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비교적 쉽게 영작을 할 수 있어요. You can't say that because it's not your problem.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떨까요? 이 말이 내 마음속에 떠오른 거야. 남의 일이라고 참 쉽게 말하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자, 이 말을요, 사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방금 우리가 했던 You can't say that because it's not your problem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 이 날것의 한국어가 영어로 표현되는 이 과정이요, 실제로 저도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높았던 벽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나이가 들었다고 정말 느끼는 게, 제가 만약에 이런 날것의 한국어를 영어로 어떻게 바뀌는지 보려면 그것을 이제 전문으로 쓴 책, 오직 책밖에 없었거든요. 아니면 아리랑 TV나? 제가 근데 아리랑 TV는 조금 왠지 손이 안 가더라고요. 봐지지가 않아, 이상하게. 그 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책이 유일하고 베스트한 방법이었는데, 작년부터, 한 재작년 말, 작년 초부터 넷플릭스에서 한국어 드라마에 영어 자막을 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참고로 저는요, 미드는 한국어 자막을 틀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서 들으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 한국어 자막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그때 사전 찾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시트콤 같은 것보다는 홈랜드라든지 약간 조금 잔인하고 How to Get Away with Murder 같은 그런 이렇게 범죄 쪽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일일이 사전 찾기가 좀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어 드라마는요, 영어 자막을 켜놓고 봐요. 즉, 그러니까 저는 미드는요, 영어를 더 영어답게 말할 수 있는 인풋의 일종으로 보고요. 한국어 드라마를 영어 자막으로 틀고 보는 것은 어떻게 한국어 영어로 바뀌는지 그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아웃풋 훈련의 일종으로 생각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은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영어로 말할 수가 있는데, 남의 말이라고 쉽게 하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가 영어로 바뀌지 않는다. 날것의 한국어가 영어 문장으로 바뀌지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이 한국 드라마를 영어 자막으로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요, 또 아무나 한다고 해서, 아무 레벨의 학습자가 이걸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겠죠. 또 이거를 무작정 본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누가 해야 될까? 먼저 말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영상 보시면요, 카운슬링 가당키나요? 카운슬링 가당키나요? 장비키가 카운슬링 가당키나 해? 지금 여기 가당키나에서 여러분, 가당키나 해 뭘로 뽑고 있어요? He can't 뽑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재무부장님을 일단 찾아가 볼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서는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만약에 너라면,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뉘앙스를 하나의 단어로 뽑고 있어요. 뭐요? I would. 참고로 이거는 가정법이에요. 자, 가정법은 if가 아니라 would예요. 자, 그래서 제 재생 목록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을 아직 모르시는 분은 반드시 꼭 한번 시청을 해주세요. 자, 아무튼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로 어떻게 한 단어로 뽑았죠? would로 뽑았어요.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이해합니다. 장기를 씨하고는 공유가 안 되는 얘기일지도 모르죠. 장그래 씨하고는 공유가 안 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죠. 자, 여기서 안 되어지는 것일지도 모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뽑았어요? It might not happen. 으로 뽑았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부분요, 이 문장들에서 이 색깔 채워진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맞아요. 얘네들은요, 기능어라고 불러요. 기능어. 지금 이 훈련을 할 수 있냐 없냐는 딱 이걸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바로 이 기능어가 단어로 들어오냐, 아니면 순식간에 하나의 뉘앙스, 의미로 파악이 되냐, 이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것들을 봤을 때 이 might not, 아마도, 이것은 have been, 만약에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를 해석해야 되는 수준이면 아직 이 유창성 훈련, 그리고 날것의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이 훈련은 아직 단계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 수준이면은
내가 I, might 하고 있는 게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이 기능어들이 순식간에 이해가 되고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counseling you, go to the senior manager of the finance team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또 being shared with you가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내용어가 눈에 들어와야지 이 훈련이 비로소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읽기라든지 듣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토익 파트 7 읽고 있는데 I would like to 나는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이 기능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뉘앙스를 의미가 되고 내가 해석을 본격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 내용어여야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이 내용어와 기능어가 정확하게 조합이 돼가지고 내 의미로 파악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스닝은 더 하죠. 사실 이 리스닝에서는 이 기능어를 거의 발음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어는요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거의 강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기능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댓글을 한번 보실게요. 사실 엊그제 새벽에 올라온 이 댓글이요. 저를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번역투로 말을 하지? 자,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수빈 학생은 초급이에요. 지금 초급이고 이제 막 영어를 시작하고 있지만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조동사의 뉘앙스, 조동사의 활용법, 의미.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제. being pp, have pp, have been pp, being pp가 바로 해석되지 않고 헷갈림. 자, 그리고 세 번째, 전치사 생략하지 말고 의미 담아서 해석하기. 사실 이 세 개가 이 인텐시브 리딩 단계에서 완벽하게 되면요. 영어 실력은 일취월장할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때부터 반복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엊그제 새벽에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내가 말한 게 누군가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빈 씨가 말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네, 1단계 인텐시브 리딩과 2단계 한국어가 영어의 그 집합지대, 교집합 만드는 기초 영작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금 할만하다 하면 유창성 훈련의 일종으로 이렇게 훈련하시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한지 조금 오래됐으니까 하루에 한 20분, 10분 이 정도만 하는데 만약에 초보라면 정말 몰아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정말 몰아서 한 달 내지 한 2달 이상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제가 말하죠. 밀가루를 채 담듯이 한 번에 팍. 그리고 두 번째로 유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거는 번역 문장이에요. 번역 문장이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문장이기 때문에 영어 원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영어 원문을 인풋으로 계속 넣어 주셔야 돼요. 텍스트라든지 미드라든지. 저는 이제 책 읽는 거를 좋아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계속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지. 영어 인풋 하면서 한국어를 어떻게 바꾸는지 계속 아웃풋 만들기. 이거를 이제 반복해서 하시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훈련이 제대로 된다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모국어, 이 날것의 모국어가 플레인한 영어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바뀌는 것, 허황된 얘기만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